안녕하십니까, 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4단원 공부할 차례죠. 4단원은 분수예요. 우리가 분수, 소수 배운 적은 있죠. 그치? 분수를 소수로 만들고 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분수라는 걸 한번 제대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단원이 이제 4단원 분수 단원이에요. 그래서 4단원, 일단 4단원 이름이 그치, 분수. 4단원 이름은 분수입니다. 분수. 자, 근데 이 분수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분수에서 어떻게 분수 표현이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10개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0개의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0개의 동그라미를, 선생님이 한번 2개씩 묶어볼게요. 2개씩. 오케이. 2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2개씩 묶으면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죠? 여기 하나 한 묶음, 또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여기도 한 묶음, 또 한 묶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묶음. 자, 몇 개씩 묶어봤습니다. 2개씩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몇 묶음이 나옵니까? 그쵸? 이렇게 묶어봤더니 전체 5묶음이 나오네요. 5묶음이 나오죠. 맞습니까? 전체 5묶음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은 이 2개는 이제 2묶음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2묶음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2묶음. 맞아요? 2묶음. 맞습니까? 그래서 2묶음에 해당하는 건 여기는 총 따져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그래서 총 몇 개가 됩니까? 그쵸? 4개가 되죠. 그래서 전체 5묶음 중 2묶음에 해당하는 건 몇 개입니다. 그렇죠. 전체 5묶음 중에서 2묶음에 해당하는 거는 4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수로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분수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동그라미가 총 몇 개 있었죠? 그쵸, 10개 있었죠. 그 10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게 4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5묶음 중에 2묶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몇 묶음 중에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전체 몇 묶음 중에서 5묶음 중에서 그 중에서 몇 묶음? 2묶음. 이걸 우리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몇 분의 몇? 5분의 2. 그래서 전체 5묶음 중에서 2묶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전체라고 했던 건 동그라미의 개수를 얘기할 건데, 이 전체 개수가 몇 개니까? 10개죠. 10개. 맞습니까? 그래서 10개의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분수로? 5묶음 중에 2묶음 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5묶음 중에 몇 묶음? 2묶음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몇 분의 몇? 그렇지. 5분의 2는 총 몇 개입니다.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4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은 여기서 2묶음만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10개의 몇 분의 몇? 5분의 1은 몇일까요? 10개의 5분의 1은 몇일까요? 그럼 10개를 내가 몇 묶음으로 나눴을 때, 그렇지, 5묶음으로 묶어봤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묶음에 해당하는 건 몇 개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개를 5묶음으로 나눴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묶음. 근데 그 중에서 몇 묶음? 1이니까 한 묶음. 그럼 한 묶음에 해당하는 건 몇 개죠, 여러분? 그렇죠, 2개죠. 그래서 얘는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0개의
10개의 5분의 4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10개의 5분의 4?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체 5묶음 중에서 몇 묶음에 해당하는, 그렇지, 4묶음에 해당하는 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4묶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4묶음이니까 총 동그라미는 몇 개 있나요? 그렇죠. 8개 있네요. 8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5분의 2였고요. 5분의 2였고요. 여기는 보니까 5분의 4예요. 맞아요? 5분의 4? 그치? 근데 이때 개수를 따져봤더니 5분의 2는 4개고요. 5분의 4는 8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4개에서 8개가 됐다는 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몇 배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때 2배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2배. 2배로 변한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5분의 2, 5분의 4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고, 그렇지. 5분의 4가 더 큰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가 지금 5로 똑같죠. 그때 분자끼리 뭘 할 수도 있다?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야. 5분의 2랑 5분의 4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5분의 4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를 봤더니 여기는 2라고 써있고 여기는 분자에 4라고 써있네. 보니까 분모는 똑같은 상황에서 분자가 몇 배로 커졌다? 2배로 커졌다는 건 그 값도 몇 배로 커졌다? 그렇지. 2배로 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문제 하나만 내볼까요? 어떤 문제를 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볼까? 자, 12의 4분의 3 12의 4분의 3 12의 4분의 3 얘는 도대체 몇일까요? 얘는 12의 4분의 3은 도대체 몇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치? 12를 전체 몇 등분으로? 4등분 하는 겁니다. 4등분 하는 거예요. 12를 4등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몇 묶음? 그치, 3묶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전체 12를 4묶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서 몇 묶음? 3묶음에 해당하는 건 도대체 얼만큼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 그렇지,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12를 몇으로 나눈다? 그렇지, 4로 나눈다는 느낌이에요. 12를 4로 나누면 얼마죠? 12 나누기 4 얼마예요, 여러분? 12 나누기 얼마? 4 하면 얼마예요? 우리 구구단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면 그렇지, 3이겠지, 3. 그래서 얘는 한 묶음에 몇 개가 있겠구나? 그렇지, 3개가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묶음에 몇 개? 3개. 여기도 또 한 묶음에 몇 개? 3개. 한 묶음에 3개. 한 묶음에 3개. 그래서 총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몇 묶음? 4묶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 4묶음 안에는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간다고? 3개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다 3, 3, 3, 3, 3개씩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12의 4분의 3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전체를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서 몇 묶음? 그렇지, 3묶음. 그럼 3묶음이니까 여기 한 묶음, 여기도 한 묶음, 여기도 한 묶음. 선생님 이만큼이군요. 맞아요. 이렇게 3묶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9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분수의 종류를 좀 배워야 됩니다. 분수의 종류를 좀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 지우고 또 진행해 봅시다. 지우고 진행을 해봅시다. 다시 또 가봅시다. 짠, 지우고 분수의 종류를 배워볼게요. 분수의 종류. 짜잔. 자, 분수의 이제 종류를 한번 배워볼게요. 분수의 종류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분수의 종류를 배워볼 건데 아니야. 분수의 종류를 배울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분수의 종류에는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진분수라는 애가 있어요. 진분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진짜 분수예요. 진짜 분수. 진짜 분수입니다. 진짜 분수는 어떤 게 진분수냐면요. 진분수는 우리가 분수니까 일단 분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분수라고 하는 애는 내가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 아래 써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치? 이쪽에 써 있는 얘를 우리가 분모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위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치? 분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누가 있는 거야? 아래쪽에 분모가 있는 거고 위쪽에 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자는 어미 모자죠. 엄마예요. 그리고 분자의 저 자자는 그치? 아들 자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엄마가 있고 위에 누가 있는 아들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지. 이게 되게 안정적이라서 이렇게 생겨먹은 분수를 우리는 이제 분수를 분모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진짜 분수라는 건 뭐냐면 진짜 분수라는 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엄마랑 아들이 있어. 근데 엄마가 더 커. 그리고 아들이 더 작아. 그러면 엄마가 아래에 있고 엄마가 아래에 있고 위에 아들이 있는 상황이면 어때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쵸? 아들이 더 작으니까. 맞아요. 아들이 더 작고 엄마가 더 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위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반대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반대인 상황. 만약에 아들이 더 커.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큰데 엄마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들이 위에서 엄마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아, 이거 별로 안 좋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진분수라고 하는 진분수는요. 어떤 걸 진분수라고 하는 거냐면 분자하고 분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분자하고 누구? 분모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분모, 엄마 쪽이 더 클 때, 분모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진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를 써보면 어떤 것들, 뭐 3분의 1 이런 것들이 진분수예요. 뭐 10분의 5, 그 다음 뭐 4분의 3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진분수에 해당한다고요. 지금 누가 더 큰 상황이야? 그렇지, 분모. 아래쪽에 있는 분모가 더 어떨 때? 클 때. 분모가 더 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분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진분수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분수라는 것도 나중에 아니고 지금 배울 거죠. 이제 가분수라는 것도 할 텐데 두 번째 배울 게 이제 가분수인데요. 가분수는 말 그대로 좀 가짜 분수입니다. 가짜 분수라서 얘는 이렇게 생겨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분수는 반대인 상황이겠죠. 아들이랑 엄마 중에서 누가 더 커? 아들이 더 큰 거야. 근데 아들이 더 위에 있네. 되게 무겁겠죠. 그치? 그래서 누가 분자하고 누구를 비교했을 때 분모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분자가 더 커. 위에 있는 게 더 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커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분수라고 불러요. 가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2분의 5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응? 2분의 5 아니면 뭐 4분의 10 이런 것들. 1만 커도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봐봐. 지금 분자가 더 크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요. 분자랑 분모가 서로 똑같은 상황도 얘기합니다. 분자하고 분모하고 서로 똑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얘를 가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있음을 기억해달라. 예를 들어서 5분의 5 이렇게 되는 상황도 얘는 가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분수는 되게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가분수가 너무 불편하다고. 얘는 가짜 분수잖아. 위에가 너무 크면 우리 너무 싫어.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준다? 얘를 나중에 세 번째 배울 대분수라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대분수는 도대체 뭔가요? 근데 대분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대분수를 하기 전에 뭘 배울 거냐면 이런 애들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분자랑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가 자연수로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2
얘는 우리가 몇이라고 얘기한다? 1이라고 얘기합니다. 1. 그래서 2분의 2는 1이에요. 근데 분자랑 분모가 똑같으면 다 1이야. 누구 제외하고? 0일 때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0일 때 빼고 3분의 3도 1이고 4분의 4도 몇이고? 1이고 마찬가지 5분의 5도 1이고 끝도 없이 많아요. 분자랑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는 몇이라고 한다고?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대분수를 할 건데 이 대분수가 뭐냐면요. 대분수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 대분수라고 불러요. 누구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분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면 절대 가분수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일단 자연수 부분 알겠습니까? 1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수는 예를 들어서 나타내면 이런 게 대분수예요. 2와 3분의 1 이런 게 뭐라고요? 대분수. 읽을 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앞에 있는 자연수부터 읽어주고 그 다음에 분모 읽고 분자 읽는데 여기에서 몇 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2라고 써 있으니까 2과는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2와 몇 분의 몇? 3분의 1 그쵸? 이거 읽을 때 좀 주의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쓸 때 꼭 분자부터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래 분모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부터 읽는 거고 이거 읽는 거 자꾸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2와 1분의 3 막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치? 3분의 1이에요. 알겠죠? 순서를 쓸 때 그러니까 꼭 분모부터 쓰도록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대분수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되겠지. 뭐 10과 막 35분의 뭐 20 뭐 이런 것도 이제 뭐라고요? 대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가 대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5와 4분의 7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 이것도 대분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분수인가요, 여러분? 대분수인가요? 이건 대분수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면 우리가 아까 대분수라는 건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앞에 있는 5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자연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5 더하기 몇 분의 4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엄밀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고 보면 여기는 5는 뭐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얘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4분의 7 이 4분의 7은 이거 진분수입니까, 여러분? 아까 배웠죠? 진분수는 분모가 더 커야 돼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누가 커? 분자가 더 크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진분수가 아니죠. 무슨 분수입니까? 그렇지. 가분수지. 얘 가분수잖아. 가분수잖아. 그러니까 5와 4분의 7이라고 하는 건 대분수다 아니다. 그렇지. 얘는 대분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아니에요. 대분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얘는 대분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를 대분수라고 내가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라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분수를 누구로?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방법만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분수를 뭐로 바꾸는 방법?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누구를 누구로 바꾸는 거? 얘는 냅둘까? 종류 지우고. 자,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할 거는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 가분수를 누구로 바꾸는 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배울 겁니다. 대분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제일 편해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4분의 5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4분의 5. 4분의 5 지금 보니까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무슨 분수입니다. 그렇지, 가분수입니다. 그럼 얘를 대분수로 바꾸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고 하는 건데 잘 봐. 우리가 아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죠? 1이라는 애는 내가 1분의 1도 되고요. 2분의 2도 되고요. 얘는 3분의 3도 되고요. 4분의 4도 되고요. 등등등등. 분자랑 분모랑 똑같으면 1이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쵸?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이 4분의 5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 더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그럼 결국 여기 있는 4분의 4라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내가 몇이라고? 1이라고 바꾼 거야. 그럼 1 더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자연수고 이거 보니까 4분의 1이니까 무슨 분수네? 진분수네. 그럼 나는 결국 얘를 몇과? 1과 4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맞다? 맞싸? 맞싸는 뭐야?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과 4분의 1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를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으로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분자를 누구로 나눴을 때 분모로 이렇게 나누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분자를 누구로 나눈다고? 분모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위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치? 목이라고 부르죠. 몫에 해당하고 이때 따다당 해갖고 여기에 몇이 남으면 여기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다 했어. 좀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 몫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자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분모로 유지가 됩니다. 분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그치 분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직접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서 아까 5를 4로 나누면 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럼 여기는 5를 내가 몇으로 나누면 된다고? 4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4, 1은 4 뺐더니 1 남네. 맞아요? 그럼 다 했어. 다 했다고. 그럼 우리 자연수 부분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과 그 다음에 얘가 분모래매. 그치? 몇 분의? 4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리가 분자래매요? 1. 그래서 1과 4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지. 아까 어때? 1과 4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결국 똑같죠? 이걸 더 복잡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거 더 복잡한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바꿔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분의 25 얘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무슨 분수입니까? 가분수죠. 얘를 뭐로 바꿔달라? 그렇지, 대분수로 바꿔달라 이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25를 몇으로 나눈다? 25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25를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우리 3단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38에 얼마? 38에 24 빼고 나면 1 이렇게 남죠. 그럼 우리는 이때 차례대로 어떻게? 여기서부터 8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얘는 결국 8과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분수를 뭐로 바꾸는 것까지, 대분수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반대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반대인 상황도 있죠.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거는 잘 봐. 이렇게 돼요. 자, 얘가 다시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럼 1과 4분의 1을 다시 4분의 5로 바꾸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모하고 자연수를 곱해. 오케이. 분모하고 자연수를 곱해. 그 다음에 분자를 더해. 알겠어요? 그럼 결국 얘는 절대 분모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그대로 몇이라고 써놓고 4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분자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랑 얘는 서로 뭐하고? 곱하고 위에 있는 분자를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4, 1은 4. 4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지, 5.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 4분의 5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8과 아까 3분의 1 나왔잖아. 여기는 8과 3분의 1 보이죠? 여기는 8과 몇 분의 몇도 3분의 1도 다시 내가 뭐로 바꿔보자? 그렇지, 다시 얘도 무엇으로? 얘도 다시 한번 그렇지 가분수로 바꿔보자고. 이건 이제 무슨 분수니까? 대분수니까. 알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이 곱하고 위에 있는 분자는 더하라요. 알겠습니까? 그럼 3, 8에 얼마? 24. 24에다가 1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25. 끝. 그래서 분모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3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3, 8에 24, 24에 1 더했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2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3분의 25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건 쉬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더라고. 뭐에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이걸 많이 까먹더라고. 이때 이용되는 거 뭐라고? 그렇지, 나눗셈 이용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 나머지 자리가 분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우죠, 우리? 다음 시간에 5단원이 뭐였더라? 드리와 무게구나.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드리와 무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